안녕하세요. 인사이트 IT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만족스럽게 사용한 기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2025년형 에이서스 젠북 A14 모델입니다. 매일 들고 다니는 데일리 노트북으로 3개월 동안 사용해본 후기를 장점 5가지와 단점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가장 큰 장점은 무게입니다. 가벼운 노트북의 기준을 보통 1kg으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사용한 이 모델의 무게는 겨우 899g에 불과합니다. 14인치의 이 정도 무게는 전례가 없던 수준이라서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14인치 코파일럿 플러스 PC로 출시 당시에 공인까지 받기도 했어요. 이거는 실제로 들어봐야 아는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제가 이전에 쓰던 13인치 아이패드 프로의 무게와 비교해보면요. 본체 580g에 매직 키보드 560g을 합치면 풀세트의 무게가 1.2kg에 달합니다. 이에 비해 젠북은 키보드가 합쳐진 랩탑 구조이면서도 휴대성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젠북을 산 이후로 아이패드 프로를 꺼내본 게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에이수스에서는 가벼움의 비결로 새로운 소재인 세랄루미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라믹과 알루미늄을 결합해서 가벼우면서도 강한 내구성을 구현했다고 하네요. 물론 이 소재가 단점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고요. 가벼우면 내구성도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군에서 사용하는 규격인 밀스펙 인증까지 통과해서 안심하고 막 굴려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딱히 보호 케이스 없이 크로스백에 던져놓고 매일같이 그냥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배터리입니다. 이 모델은 스냅드래곤 X를 CPU로 탑재하고 있는데요. ARM 기반의 저전력 CPU라서 배터리 소모와 발열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 모델은 경량화를 위해서 배터리 용량을 겨우 48W씩만 탑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시간이 최대 20시간이 나와요. 제 사용 기준으로 집에서 풀 충전하고 작업하러 나왔을 때에도 밖에서 충전할 필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작다는 건 반대로는 충전도 빠르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잠시만 플러그를 끼워 놓아도 빠르게 충전을 완료하고 들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충전 방식은 USB-C 타입에서 PD 충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용 어댑터를 휴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고속 충전기로도 쉽게 충전할 수가 있죠. 사실 가벼운 무게와 오래가는 배터리 둘 다 가지기는 어려운데 스냅드래곤 X의 놀라운 효율 덕분에 이게 가능해졌고 그 결과 기존의 인텔 CPU 노트북 환경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가격입니다. 요새 메모리 부족 현상 때문에 노트북 가격도 장난 아니게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25년형 젠북 A14의 가격은 부담이 없는데요. 지금도 네이버 최저가 기준 130만원대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더 저렴해서 100만원 초반대에 구매가 가능했었고 심지어 저는 연초에 쿠팡 반품 모델을 89만원에 구매했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LCD IPS가 아닌 OLED가 들어간 고급형 모델도 있기는 한데 이건 가격도 비싸지는데 무게도 무거워져서 메리트가 좀 적어지는 것 같고요. 가성비를 생각하면은 무조건 가장 저렴한 이 LCD에 스냅드래곤 X를 탑재한 모델을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장점은 다양한 포트 구성입니다. 초경량을 실현하면서도 연결 포트는 거의 풀 구성으로 맞췄는데요. USB-C 타입 2개와 A 타입 1개가 있고 HDMI 2.2 단자에 3.5파이 이어폰 잭까지 있습니다. SD카드 슬롯 빼고는 거의 풀로 맞춘 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결성도 와이파이 7과 블루투스 5.4를 지원합니다. 아마 이 모델을 맥북 네오와 비교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맥북 네오는 USB-C 타입 단자 2개만 달랑 달려있어서 연결 허브가 필수로 필요한데 젠북 A14는 HDMI 2.1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서 바로 그냥 모니터에 HDMI를 연결하면 되죠. 이런 휴대에 특화된 모델은 들고 다니다가 회의할 때 모니터에 연결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형이지만 A타입의 USB도 오른쪽에 하나 있어서 유선 마우스와 같은 기존의 주변 기기와도 편하게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달랑 USB-C 타입 하나만 달린 태블릿과는 다른 윈도우 노트북만의 장점이 극대화된다고 볼 수가 있죠. 다섯 번째 장점은 좋아진 ARM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 스냅드래곤 X가 ARM 기반의 저전력 CPU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의 인텔 기반 CPU가 다양한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었던 반면에 ARM 프로세서는 핵심 명령어만 간추려서 전력의 효율과 발열 제어에 특화된 CPU입니다. 그래서 출시 초기에는 기존의 인텔 기반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ARM 기반 소프트웨어를 따로 사용했어야만 했는데요. 저도 이것 때문에 ARM 기반 노트북 사용을 좀 꺼려왔었는데 이번에 젠북 A14를 몇 달간 사용해보니까 ARM도 호환성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가장 많이 사용한 MS 오피스 프로그램들은 아무 문제 없이 실행할 수가 있었고 어도비 포토샵과 프리미어 프로도 가벼운 작업은 무리 없이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게임으로 들어가면 버거워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일반적인 사무용으로는 거의 부족함 없는 성능과 호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부터 단점도 살펴볼 텐데요. 일단 가장 잘 알려진 문제가 바로 표면의 오염 문제입니다. 신소재인 셀알루미늄이 내구성과 무게를 모두 만족한다고는 하지만 오염에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여러 커뮤니티에서 지적받고 있는데요. 제가 받은 쿠팡 반품 모델도 외관에 검은 오염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알루미늄 소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오염은 물을 묻히면 슥 닦이는데 요거는 아무리 닦으려고 해도 닦여지지가 않고 거의 착색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 세라믹 느낌의 바삭바삭한 코팅에는 기름기랑 먼지가 쉽게 배어들고 베이지색은 밝은 색의 특성상 오염이 눈으로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관에 민감하신 분은 자주 닦아주시거나 아니면 사자마자 보호필름을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은 디스플레이입니다. A14에 탑재된 IPS 패널의 스펙은 풀 HD 플러스급 1920x1200 해상도에 최대 밝기는 400니트까지 지원합니다. 최신 노트북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평이한 스펙이고 화면의 주사율도 일반적인 수준인 60Hz까지만 지원합니다. 아마 이 기기가 경쟁하게 될 기기는 아이패드 프로나 갤럭시북 울트라 같은 대형 태블릿이 될 텐데요. 이런 최신 태블릿의 고해상도 OLED 디스플레이와 120Hz 고주사율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스크롤에 익숙한 사용자들에게는 젠북 A14의 평이한 디스플레이 스펙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여전히 지적되는 ARM 기반의 호환성입니다. 앞서서는 꽤나 호환성이 좋아졌다고 장점으로 언급하기도 했지만 또다시 단점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결정적으로 젠북 A14를 방출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프리미어 프로에서 영상 편집을 다 하고 인코딩을 하는데 최종 파일에서 알 수 없는 오류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작업 시간은 시간대로 다 잡아먹었는데 계속 인코딩 실패만 하다가 결국에는 프리미어 프로젝트 파일을 맥북으로 옮겨서 해보니까 문제없이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작업에 한두 번 막힘이 생기면 전문적으로 작업용까지 활용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오류가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겨서 기기에 대한 신뢰가 다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뭐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말이죠. 여기까지 2025년형 젠북 A14의 장점 5개와 단점 3개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가벼운 무게 덕분에 매일 들고 다니는 데일리 노트북으로서는 정말 최고였고 발열이나 배터리 걱정도 줄어서 최근 사용해본 노트북 중에서는 맥북 다음으로 실제로 제일 많이 실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구매도 쿠팡 반품 모델을 80만원대에 저렴하게 구매해서 저는 부담이 없었고요. 무거운 프로그램보다는 온라인으로 챗GPT나 제미나이를 돌리는 일이 많아진 요즘에 업무용 PC 옆에 AI 전용으로 사용할 서브 노트북으로도 좋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매일 들고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 활용인 영상 작업까지 시도하게 되었는데 영상 작업에서는 아무래도 버거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 알 수 없는 인코딩 오류 때문에 그 이상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영상 작업용은 메인컴을 따로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도 여러가지 노트북들을 다양한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간단한 문서 작성용이랑 메일 확인용 정도까지만 활용을 한다면 내 어깨에 매일 들고 다닐 수 있는 최고의 노트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젠북 A14의 2026년형 모델도 진작에 나왔는데 가장 핵심 스펙이었던 무게가 999g으로 오히려 올라가고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가성비를 생각하면 2025년형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가벼우면서도 휴대성을 극대화하고 가성비까지 생각하신다면 지금으로서는 899g의 2025년형 젠북 A14가 가장 나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 IT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